예, 약속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걸 오늘 찍지 않으면 왠지 이번 주 내내 못 찍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마음 먹었을 때, 시간 있을 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할게요. 두 가지. 선생님이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6가지 방법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내가 봤던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한 가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상당히 많은 기본적인 해석기하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해석기하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짧아요. 가장 짧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렇게 가장 짧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데 좀 에너지가 덜 소비가 된다, 그런 의미로 2가지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봐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보는 걸로 절대로 끝내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증명을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쁘진 않지만, 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하게 선생님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긴 겁니다, 이번에. 자, 점이 하나 있고요. P라는 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직선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게 있으면 거리 찾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을 때 거리 찾기가 좀 어렵죠? 삐뚤어져 있는 직선 L이 있다고 할게요. 이 직선 L은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의 꼴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최단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수직거리가 되겠죠. 자, 이 수직거리를 구하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모르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냐? 거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직선의 방정식 세웠으면은 그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H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공식으로서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됐어요?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H점의 좌표를 구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H점의 좌표를 이렇게 새롭게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x2, y2는 기존에 제시된 게 아니라 내가 둔 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소거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문자에서. 자, 가봅시다. 목표점입니다. 목표, 거리 D 구하기입니다. 거리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x 좌표의 차의 제곱에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이 2가지를 표현해야 돼요. 오케이? 이 2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표현해 보죠. 첫 번째가 바로 수직 조건입니다. 누구랑 수직입니까? 선분 PH 또는 직선 PH하고 직선 L이 수직이죠. 수직이면 잘 아시다시피 기울기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x2 마이너스 x1, x값의 증가량분의 y2 마이너스 y값의 증가량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오케이, 뭐가 됩니까? 얘는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a분의 a니까 부호 바꾸고 분자 분모 바꾸고 a분의 b가 되겠죠. 자, 이것으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놈 대 요놈,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b가 같다고 분수 꼴이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은 분모 대 분자의 b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모 대 분자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b는 a 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x2 x1은 a 대, 오케이, 그 다음에 y2 y1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와우, 넘어가네. 이동. y2 y1은 이제 bk, 이렇게 비례상수 k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걸 왜 했느냐? 바로 이 꼴을 정리하고 싶어서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AK를 집어넣고 여기에 BK를 집어넣으면 식이 다소 간단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A제곱 K제곱 나오고 B제곱 K제곱 나와요. K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데 K제곱 묶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절대값 K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제곱하면 K제곱 K제곱이 공통수로 나오니까 걔를 끄집어낸 거고, K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으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A, B는 여기에 있는 개수, 처음에 주어진 개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X2하고 Y2를 제거하는 동안 우리가 또 다른 변수인 K라고 하는 비례상수인 K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이 K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K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저 K를 구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H라는 놈은 L 위의 점이에요. H는 L 위의 점이에요. 뭘 할 수 있죠? 대입해보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 자,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X2와 Y2를 늘 없애야 됩니다. 이유는 기존에 제시된 거에 얘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X2, Y2를 뭘로 없애냐? 얘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X2를 구합니다. 이렇게. Y2도 구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뿅 대입하면 되겠지. 자, 대입해서 오른쪽에다 써볼게. 자,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보자. 쭉 대입할까요? B에다가 Y2는 요거 Y1 플러스 얼마였으니까 BK였으니까 C는 0이 될 거고. 내가 이걸 왜 했다고요? 왜 했다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K 구하려고요. K 구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하시면 돼요. K를 구하면 K의 개수들만 따서 보면 오케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K가 되고, 나머지 항은 절로 넘겨요. AX1 넘기시고 BY1 넘기시고 C 넘기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K가 깰꼼, 아니 뭐 덜 깰꼼한가요? 어쨌든 구해졌죠? K제곱이 K가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네요. 올릴게요. A제곱 B제곱 분의 AX1 BY1 플러스 C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 단계, 얘를 어디에다가, 이 주어진 원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K 대신에 요 구한 거 있죠? 얘를 절대값 K로 대입을 하시면, 자,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런 분의 절대값이니까. 분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겁니다.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서 얘랑 약분하면 반개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증명을 반드시 차분하게 해 보시고, 본인이 얘를 보지 않고도 증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짧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법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에도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울기 자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아주 여러 개의 닮은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숫자의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P라는 점을 x1, y1으로 잡고요. 내가 여기다가 좀 세워서 가볼까? 눕혀서 갈까? 세워서 갈까? 눕혀서 갑시다. 직선 L을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퀄 0이라고 잡은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요 놈이죠? 요 길이. 오케이. 얘를 구하는데 닮음을 이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다시 말합니다. 기울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작은 삼각형을 보이시죠? 이 삼각형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로 인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선분의 길이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b 대 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만큼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볼 거예요. 여기에 있는 P라는 점에서 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뭐 B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죠. 뭐 직각이니까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작은 각을 동그라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좀 큰 각은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B가 나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 짧은 변 대 긴 변, A 대 B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옆에다 표현할게요. 짧은 거 대 A 대 B 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변 또는 이 변 둘 중 하나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데 내가 구하기 쉬운 변은 바로 이 변이에요. 왜냐하면 B점의 좌표를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X1이고 X1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Y1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Y1을 구하면 암산을 해보면 될까요? AX1 넘기고 C 넘기고 B로 나누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AX1 플러스 C 나누기 B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닮은 B, PH 대 PB는 몇 대 몇? B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PH의 길이는 D, PB의 길이는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뺀 값. 당연히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셔야죠. Y1 플러스 B AX1 플러스 C. 자, 이것이 B 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계산하시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D라고 하는 것은 둘을 곱하시면, 여기도 절대값을 씌웠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둘이 곱하면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BY1 플러스 B 약분되니까 AX1 플러스 C 절대값. 얘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 둘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놈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어렵지만 식 자체가 훨씬 더 간결하기 때문에 뭔가 납득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너희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절대 마지막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간에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응원할게요. 파이팅!